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건강 매거진 3부에서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고민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분 송영국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치과 치료하면 무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른바 치과 공포증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치과 하면 좀 무서워하고 가기를 꺼려하는 걸까요? 예, 치과 하면은 일단 무섭다, 아프다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데요. 실제적으로 치과에서 마취라는 행위가 많은 치료에서 동반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 악하고 아픈 기억이 떠오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주사기가 잇몸을 갖다가 관통해서 마취액이 들어갈 때 부풀어 오르는 압통 때문에 악하고 어떤 마취에 대한 공포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치과의 많은 기자재가 소음, 치과에서 기자재를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필요한데 모터 소리가 하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는 이 소음 스트레스에 의한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치과 기구 자체에서 나오는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분사하게 되는데 이때 물을 갖다가 머금고 계실 수가 없어서 삼킨다든가 아니면 호흡곤란이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사인을 보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과 하면 일단 무섭고 가기 싫고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과 공포증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치과에서 일단 오셨을 때 어떤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한데요. 요새 많은 치과들이 사실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시간을 내기가 눅눅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치과에 안 들어가려고 공을 꽉 붙잡고 있듯이 어른들의 마음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치료계에 많은 치과들이 사실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아픈 부위에 대한 어떤 설명하기도 사실은 급급한데 실제적으로 아프신 부위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겠고 앞으로 예방적인 개념에서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총 설명을 갖다 해드리는 자체 이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 이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상세한 설명 속에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해당 치과의 원장님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에 투자를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할 건지 일단 서로 소통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려움은 좀 없어지니까요. 네, 제 주변에도 충치나 염증이 있는데 이 치과 가는 걸 최대한 미루는 이 치과 공포증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환자들도 좀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일단 대표적인 방법이 이 위에서 보고 있는 무통마취라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치과 치료를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주사바늘을 꽉 찌름으로 인해서 잇몸이 부풀어 오를 때 압통 때문에 악하고 소리를 내시는 경우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마취조차도 컴퓨터로 속도를 갖다가 조절을 해주면 일정 시간 또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들어가면 잇몸에 전혀 이게 부풀어 오르는 압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 지금 마취가 끝났나요? 아니면은 왜 아직 마취도 안 하시나요? 이런 정도로 어떤 기구를 갖다가 잘 선정을 하셔서 마취조차도 일단은 안 아프게 해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어도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나 많은 일들 속에서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면 실제적으로 치료받는 동안 계속 힘을 주시고 긴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장을 갖다가 해소하는 방법은 가볍게 주무시면서 치료를 좀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수면 치료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든 사랑니를 어렵게 뽑든 아니면 시간이 없으셔서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하셔야 될 때 치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시다 보니 치료한 요 입안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이 긴장하신 것 때문에 몸살 감기에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무시면서 치료를 해드리면 사실은 치통도 줄 뿐 아니라 몸 자체가 몸살 감기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통 마취기를 써서 마취로부터 안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한번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임플란트와 같은 시술은 이 시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시술이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 여러 번의 시술이 또 심적 부담을 늘리게 되는데 이런 시술을 좀 간략하게, 좀 간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 하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치아가 어금니 쪽에 안 좋으셔서 3개를 갖다가 뽑으셔야 되는 분인데요. 이분을 갖다가 종래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일단 치아를 먼저 뽑고 다음 날 소독하러 오셔야 되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끌러야 되고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이상 지났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또 꼬매놓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또 소독하러 오셔야 되고 일주일 뒤에 또 실밥을 끌르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가 잘 붙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밖에 뚜껑 나사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를 빼고 뚜껑 나사를 장착하는 과정까지 실제적으로 3번의 잇몸을 째고 꼬매는 수술이 필요했고 최소 7번이나 9번의 어떤 치과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뺨과 동시에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도 하고 잘 꼬매 놓으면서 뚜껑 나사까지 밖에 노출을 시키면 이 아래에서 보셨던 3번의 수술이 한 번으로 줄 수 있고 7, 8번의 치과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치과에서 편안하게 잘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선입견이 있어서 오늘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속에 오셨던 분들한테 여러 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이고 횟수도 7, 8번을 한 번으로 줄이는 그래서 최대한 근처에 잘 하시는 병원을 알아보셔서 수술 횟수도 줄이고 치과 내원 횟수도 줄일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조건의 치아인데도 여러 번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시술을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예,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이제 충분한 어떤 경험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면 그동안의 어떤 경력에 의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숙련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왔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상식과 전문 지식을 많이 쌓으신 분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어금니 요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요 빨간 선이 이제 고선이고 녹색 선이 원래 갖고 계셔야 되는 뼈선인데 파란 선 요만큼밖에 뼈가 없기 때문에 뼈가 사실 한 1, 2mm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아래쪽에 임플란트 경험 있는 치과에 가셨더니 이분한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치아를 뽑고 3개월 뒤에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상악동 거상 수술을 하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총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과 최소 3번 이상의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진지 드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고 다행히도 이분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 저는 요 안에 치아를 빼고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이 이 광대뼈 안에 상악동 선을 갖다가 뼈 이식을 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빼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요 3가지를 동시에 해드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번 이상 할 수술을 한 번으로 줄여드리고
기간도 1년 4개월이 아닌 4개월 만에 끝내드린 아주 우수한 케이스가 돼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위턱의 임플란트를 좀 간략하게 수술을 받은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래턱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좀 간략하게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내려오고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는 신경선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가셨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컨디션이 좋으면은 이 치아가 좀 안 아프시거든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시면 이게 아프고, 그리고 현대 생활이 이제 바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아프면은 치과 가려고 하셨다가 다음 날 또 잘 주무시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져서 안 아프시면 또 방치하시고 하다가 보면 이 양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 이제 뼈가 계속 녹아서 뼈까지 이게 완전히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치아를 빼고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뼈 이식을 해서 뼈 높이를 맞춰주고 또 다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신 원장님을 만나게 된다면 물론 이제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에 이제 빼면서 신경 손상 없이 임플란트까지 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술 횟수도 줄이고 수술도 잇몸을 절개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펀칭해서 구멍만 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갖다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임플란트 시술, 위턱과 아래턱 동시에 시술을 진행할 때도 간략하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마침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서 이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 친 세 개 치아가 너무 많이 움직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계속 미루셨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위에 아까 말씀드린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에 뼈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최소 한 1년 4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이 걸린다는 거와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셨던 거고요. 이분한테 저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 이식도 하고 치아도 빼고 임플란트를 지금 15개를 심어드렸는데, 이분의 경우 사실은 15개의 임플란트를 꼭 안 심어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가운데 기준으로 6번째 치아까지만 심어주게 되면 충분히 진지는 되시는데, 이분은 치아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도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께서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는 견과류나 뼈다귀 종류를 좀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달라 해서 사실은 이렇게 15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분에서도 맨 끝에 4개 치아를 갖다가 안 심고 11개만 심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요 3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가운데 임플란트는 안 심고 3개의 임플란트에서 가운데 안 심고 똑같이 안 심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2개를 촘촘히 심어서 8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비슷한 저작 효율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무조건 좋은 방식으로 나는 끝나자마자 뭐든지 단단한 걸 씹을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15개까지 했는데, 요 경우에도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한 번에 좀 해서 공포증도 줄여드리고 기간도 줄이면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분 입안에서도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11개를 심을 수도 있고 15개를 이분처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원장님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신 상태에서 내원하신 분들한테 옵션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턱, 아래턱 동시에 총 15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의 사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수술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치아가
치과가 거의 없지만 이 무서워서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침 그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좋은 상황이 되신 분 거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의 경우에 사실은 75세에 수술을 받으셨고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뼈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이런 사연이 된 이유가 13년 전에 임플란트를 이제 처음으로 하시려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 너무 이제 겁나고 하시니까 13년 동안 사실은 완전 틀니를 끼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 틀니의 특성이 처음에는 뼈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틀니가 안착이 되지만 해가 감에 따라서 이 턱뼈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3년째 되다 보니까 잇몸 위에 틀니는 이렇게 걸쳐 있어서 전혀 기능을 못 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근처 치과를 갔다 한 5군데를 가니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는 못 하신다는 판정을 받으셨고, 또 한 5군데 갔을 때는 이 앞니 쪽에 신경을 피해서 2개 정도 임플란트는 신겠지만 어금니 쪽에 턱뼈가 너무 없어서 틀니가 이렇게 보트처럼 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보다는 낫지만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구강을 갖다가 스캐너를 찍고 CT를 찍어서 2개를 합체시켜서 이제 컴퓨터상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 신경 요 4번째, 5번째 양쪽에 내려오는 신경을 피해서 5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독이 되었고, 모의 수술을 통해서 신경 손상 없이 5개의 임플란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강 내에 이렇게 심어준 거고, 첫날 임플란트를 심으신과 동시에 이렇게 기둥을 연결을 해드렸고,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치아까지 끼게 돼서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끝나시면서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진지 드실 수 있도록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됐고, 위에는 이제 원래 틀니를 끼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도 심고 그 위에 기둥도 올리고 임시치아까지 꼈기 때문에 사실은 오시기 전에는 장식품으로 잠깐 끼고 다니시고 도저히 잇몸이 아파서 이제 진지 드실 때는 빼고 잇몸으로 드셨는데 수술 당일날부터 오히려 편하게 진지를 드셨던.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 당뇨가 있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이 화면에 보시면은 꼬맨 자국이 없잖아요. 구멍만 내서 이걸 심었기 때문에 이제 당뇨도 큰 문제 없이 고생을 안 하신 경우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후에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이 와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30대요. 네, 30대 여성분이신데 어떻게 뭐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아빠가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네. 저희 아버님께서 10년간 틀니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네. 다시 틀니를 하려고 치과에 갔는데 잇몸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담했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아빠가 이제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상태고. 네. 예, 답변 드릴게요. 네네. 일단 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면 아마 많은 치과에서 수술을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당뇨의 경우에 있어서는 잇몸을 갖다가 많이 절개를 하게 되면 상처 부위가 너무 커지고, 당뇨가 없으신 분에 비해서는 아무는 정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기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근데 종이에 우리가 펀칭하듯이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구멍만 내서 심게 되면 당뇨 문제는 없어지시고요. 혈압은 실제적으로 당일날 이제 지혈이 잘 되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압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혈압 문제도 없으세요. 그래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주무시면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혈압 당뇨 있어도 전혀 문제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틀니를 끼셨는데 실제적으로
틀니가 이제 뼈가 계속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바로 좀 전에 어떤 케이스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케이스가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틀니를 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틀니를 끼셨으면은 이 어금니 쪽은 아마 수술할 때 좀 굉장한 난이도가 있거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이 신경을 피해서 앞니 쪽에라도 심을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비용만 괜찮다면 심어주시면 되고요. 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 없이 6개에서 10개 사이에 그 선택적인 임플란트를 쓰시면 틀니를 안 하고 완전 고정식의 어떤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요새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2개의 보험 혜택을 드리는데 불행히도 웃니 아랫니에 자연 치아가 하나도 없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아래가 완전 틀니가 아니시고 부분 틀니인 경우에는 치아가 좀 움직이시더라도 빼지 않으신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잡으시는 게 2개의 어떤 비용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을 가지신 원장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심으로 인해서 당뇨 혈압은 극복이 되고 임플란트는 얼마든지 심을 수는 있는데 잔존 치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 보험 혜택이 2개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른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침 또 틀니 사용했던 환자의 임플란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슷한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염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요, 치아를 뽑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염증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질문 주시는 게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왜 H과에 갔을 때는 염증이 있는데 염증을 없애지 않고 거기에다가 심으면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지고 망가지는데 네. 원장님은 왜 오늘 빼고 심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염증이 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염증을 과연 얼마나 잘 제거하느냐. 근데 사실 완전히 이가 빠지신 상태에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구멍을 내서 한 5분이면 임플란트를 심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만도 한 30분 이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을 제거하다 보면 이 득득득득 긁는 소리 때문에 계속 긴장하세요. 근데 염증 제거만을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생기시는 거고 임플란트를 같이 하시면서 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주무신 상태에서 30분을 설사 열심히 긁어내도 전혀 이거를 감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포에 떨는 상태에 어떤 선입견이 있는 분을 웃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주무시면서 치료하고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시간 단축과 가장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치과의사의 어떤 이런 노력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의 시술 등으로 이 염증이 있지만 염증을 제거한 이후에 당일에 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자의 아픔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표현해 드렸던 거는 이제 과연 한 번 수술로 임플란트와 뼈 이식과 이 빼는 게 다 되느냐, 여러 번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 방식에 있어서도 내원 횟수가 길어지고 아니고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를 보통 심을 때 잇몸을 완전히 이렇게 벌리고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꼬매 놓을 수밖에 없고요.
잇몸을 많이 벌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반드시 나오시라고 해서 이제 소독을 할 수밖에 없고, 일주일 후에 이 실밥을 끓이기 위해서 또 바쁜 상태에서 치과에 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잇몸에 덮어놓은 게 아니고 밖으로 노출을 시켜놨잖아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꼬맨 흔적도 없고, 이 상황이 되면 수술이 끝나시고 사실은 한 4주나 5주째 체크만 간단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과연 지금 방식처럼 잇몸을 절개하고 복잡하게 수술을 해서 과연 꼬매놓을 건지, 잇몸을 갖다가 펀칭, 종이에 구멍 내듯이 간단한 수술로서 시간도 줄이고 내원 횟수를 줄일 건지.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저희가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치과에 오시는 내원 횟수 줄이는 게 치과 공포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시청자 상담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상담 전화가 지금 조금 이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예, 요새 많은 분들이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거의 갖고 계시잖아요. 네. 첫날 오시게 되면은 치과에서 이제 입 안에 사진을 다 찍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냥 입 안의 상태의 사진을 찍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수술하려고 하면은 뼈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CT를 찍거든요. 그래서 이 스캐너와 CT 사진을 중첩을 시키게 되면 컴퓨터상에서 이제 수술 받고자 하시는 분의 모형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모형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도 심어보고 요 방향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심었을 때 위턱하고 물릴 때 과연 어느 위치가 가장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위치면서도 이 턱뼈 안에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가, 그런 자리를 갖다가 사실 미리 찾게 됨으로 인해서 홀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스캐너로 작업을 하고 수술 당시에 만들어진 장치를 통해서 홀 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빠르죠. 왜 그러냐면 잇몸을 벌리고 꼬매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를 수가 있고, 요 마지막 그림처럼 미리 정확한 자리를 찾아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심은 걸 가상을 해서 임시치아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임시치아를 끼고 바로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제가 사실은 한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한 게, 정말 이분한테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드렸다는 그게 있고, 사실은 이런 분석을 안 하고 옛날 경험에 의해서 심었을 때는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사진을 갖다가 제가 검토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이분한테 잘해드렸구나. 그래서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미리 컴퓨터 분석을 하는 내비게이션 방식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무절개라는 점이 굉장히 좀 다른 기존 임플란트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위에 부분만 입안에서 보이다가 보니까 이 뿌리 부위는 사실은 수술할 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에 2등분을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심었는데 불구하고 이 밑에 뿌리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게 힘을 받을 때 좋고 수명적으로도 유리한데, 본의 아니게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확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여러 개를 심는데도 뿌리하고 머리 부위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찾아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원 횟수도 줄이고 아무래도 이제 통증도 약간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래턱을 시술했을 때 각각 신경이 마비가 와가지고 침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미리 모의 시술을 통해서 신경선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띄었기 때문에 실제 사진 수술이 끝났을 때도 정확히 안전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수술이 끝났을 때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 이분한테 내가 신경을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 조심했는데 정말 잘 됐겠지. 하지만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서 편해진 거는 미리 분석을 해서 그분한테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심고 신경 손상이 없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술이 끝났을 때 수술하는 동안에 혹시 이분이 신경에 부작용이 올까 이런 어떤 걱정으로부터 제가 많이 벗어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요새 내비게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임플란트 시술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화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예. 네, 60대 어머님이신데 치과 치료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 위에 이가요. 네, 제 이가 아니고 나무 이거든요. 네, 근데 이 뿌리에 세 군데를 갖다가 그거 연결해서 그 임플란트 말고 해놓거든요. 거기 한 10년이 되니까 망가졌어요. 네. 그리고 또 잇몸이 또 없어지고요. 잇몸이 자꾸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볼까 혹시 하고 그 위에 그 빠지시거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 개수가 세 군데인가요? 치아도? 아니요, 지금 망가진데 어금니 위에 어금니 왼쪽 하나 하고요. 네, 왼쪽 하나 하시고 또 저기 뭐 그 앞에 앞니가 있으세요? 앞니 두 개가 이제 가짜기 때문에 그 뒤가 조금 그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걸 잘 모르지만 사기잖아요. 네네네. 사기로 됐는데 거기가 조금 빵꾸가 났어요. 예. 일단은 그 앞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뿌리가 건강한가 먼저 봐야 되는데 뿌리가 세 개는 남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남아있는 뿌리를 예. 어떻게든지 기둥을 넣어주든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으면 어머님한테 가장 좋은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요. 예. 예. 사실은 자연 치아가 이렇게 있어서 뼈가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예. 치아를 빼고 이게 시간을 보통 한 3, 4개월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 뼈 보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좀 심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뿌리 세 군데 남아 있는 데가 건강하면 당연히 자연 치아를 살려서 예. 신경치료해서 기둥 넣고 얼마든지 일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광대뼈, 예. 눈하고 코하고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에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 빈 공간 사진에 따라서 어머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제 턱뼈 길이가 충분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수술도 되고 완성 시기도 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혹시나 이 상악동 뼈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예. 치과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한 번의 수술로 임플란트, 뼈 이식 이런 게 같이 되는 거고요. 예. 치과 선택이 이제 잘못되시게 되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쪽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뼈 이식 따로 하고 임플란트 따로 하고 해서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그 수면으로 하는 데를 잘 찾아보시고요. 예.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 구멍만 펀칭해서 심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는 데를 잘 찾으시면 예. 생각보다는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연세가 68세시기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를 안 하신 상태면 2개에 한해서는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치과에 꼭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머님과의 상담 내용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 시청자 상담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네, 60이세요. 네, 60대신데 치과 치료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앞니를 일반 병원에 가서 앞니가 의치가 9개가 돼 있는데 네. 어금니 3대가 금리빨로 이렇게 2대를 하면서 양쪽에 씌운서 4대겠죠? 네네. 그리고 네. 그게 이제 거의 다 부러져 속이 씌웠는데 이상하게 부러져 갖고 한 군데만 걸쳐져 있어요, 이게. 어금니만 그러신가요? 앞니도 그러신가요? 네, 이제 앞니는 외국에 있을 때 2대 이렇게 따로따로 사기식으로 만들어서 예. 8대를 꼈어요. 그리고 앞니는 지금 밑에 건강하신가요? 하나 끼고. 예, 앞니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더니 네. 임플란트를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저 잇몸이 상해서 네네. 임플란트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나이 더 먹어서 틀니를 하고 살아있는 이를 잘 적어서 거기다가 틀니를 거는 거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텔레비 보다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당일에 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죠. 네네네. 일단 저기 2가지인데요. 예. 근처에 잘하는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예. 실제적으로 2가지 방식이라는 게 이제 하나는 선생님께서 지금 앞니 쪽이나 어금니 쪽에 염증이 정말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염증을 긁어내다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홀만 내서 심을 수 있는 개념은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방문하신과 동시에 서로 여러 가지 조건만 맞으면 그날 아예 수술도 가능은 하고요. 예. 만약에 염증량만 좀 적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절개를 해서 좀 붓는다든가 아프거나 이런 것을 좀 줄여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앞니 쪽에서 8개 중에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는 거는 이제 천상 임플란트도 하시되 어금니 쪽에 아마 그 뼈가 없고 많이 녹았다는 게 이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상악동이 아마 선생님께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원래 갖고 가신 선천적으로 뼈가 좀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든지 위에 뼈 이렇게 거상을 시켜주면 임플란트는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점은 치과를 하신 지 몇 년이 되셨든 상관없이 임플란트 경력이 어떤 분들은 뭐 5년 미만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년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이 이제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근처에 좀 임플란트도 치과 말고 임플란트도 좀 오래되신 경력을 가지신 분을 찾으시면 틀림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요새 100세 시대시잖아요. 앞니 쪽에 아무리 이거를 살려서 거기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틀니를 끼시게 되면 이걸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그 기둥으로 쓰는 맨 끝에 치아가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됐든 본니가 됐든 생각보다 좀 빨리 망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경험한 거는 처음부터 완전 틀니 끼시는 분보다는 어금니가 몇 개 없으셔서 틀니를 앞니 10개든 몇 개든 놔두고 틀니를 했는데 기둥으로 썼던 게 한 3, 4년 지나면 망가지고 또 다시 틀니는 더 길어지고 자연치아는 더 적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틀림없이 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병원을 찾으셔서 임플란트를 좀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네.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치아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64세입니다. 네, 60대 아버님이신데 치아는 어떻게 건강이 어떻게 우려가 되시나요? 제가 이제 이빨이 네. 윗니가 거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 개. 그러니까 뭐 사랑니인가? 예. 그거만 두 개가 이제 살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양쪽 끝에 하나씩 살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거 씌웠었어요. 네. 씌웠는데 이제 어금니까지 씌웠는데 어금니 빠져버리고 두 개까지 어금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그러면은 지금 사랑니라도 남원은 있으신 건가요? 예. 네네. 말씀해 그리고-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저 밑에는 네. 부분 틀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부분 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거 위에 저기 어금니가 없으니까 네. 빠져버렸으니까 이제 밑에는 부분 틀리 어금니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밑에도 치과를 갔더니요. 네. 밑에도 저거 두 개는 살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좀 할까 그랬더니요. 네. 잇몸이 이거 뼈가 약해서. 작아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까 혹시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비슷하더라고요. 예. 이 틀니를 오래 끼시면 네. 이 신경이 4번째, 5번째 이 근처까지 어떤 분은 5번째 자리, 어떤 네. 분은 4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 없이 이 앞쪽으로는 얼마든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사랑니는 있지만 위에도 지금 없으신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우아래를 전부 임플란트를 한 12개에서 14개를 심어서 아예 틀니를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비용이 혹시 너무 부담이 되시면 네. 위에 쪽의 틀니가 사실은 아래 틀니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편감이 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은 고정을 해서라도 틀니를 좀 안 하시고요. 예. 위에는 그 끝에 사랑니라도 최대한 어떻게 살려가지고 그걸 기둥을 잡아서라도 틀니를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 3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밑에 최소한의 개수를 가지고 임플란트 없이 우아래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를 하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반절 조금 더 사신 건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서 70대 되셨을 때 밑에 턱뼈가 완전히 더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느냐, 앞으로 3년 뒤에 하느냐, 10년 뒤에 하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이 길이가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도 이미 부분 틀니를 껴보셨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시면 아래쪽만이라도 이참에 고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잘 찾아주시면 병원 찾기가 밑에를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병원 찾기가 힘들어요. 주변에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됐거나 아니면은 주무시면서 편하게 했거나 구멍만 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했거나 아마 지인분들 통해서 선생님한테 가면 안 될까요? 방송 중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리면 아래쪽만이라도 비용이 부담되시면 임플란트도 좀 틀니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는 이제 비용에 따라서 선택사항으로 치료 계획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내용 들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다음 전화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5세예요. 네, 60대 아버님이신데 치아는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윗니가 9개 남아 있고요. 앞으로만. 예? 9개 남아 있으시다고요? 아래도 앞니만 10개 남아 있어요. 예. 어금니는 없고. 네. 네. 그리고 아래는 앞에 앞니 하나가 지금 솟아 있어요. 아래 앞니가 솟은 건가요? 예. 혹시 한 개인가요? 그 한 주변 개요. 한 개. 아마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만 쏟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선생님께서 못 느끼셔서 그렇지 아마 양쪽으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위에 쪽에가 10개라고 하셨나요? 아래가 10개라고 하셨나요? 아래가 10개고 위에가 9개. 9개. 네네. 치아는 총 12개만 만들어주면 웬만한 음식은 다 드세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선생님께서 아까 보여드린 분처럼 나는 뼈다귀 종류도 드셔야겠고 견과류도 드셔야 됐고 평상시에 많이 딱딱한 걸 좋아하신다면 14개까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쪽에서는 한쪽에 2개, 한쪽에 하나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숙제는 이 광대뼈 안에 빈 공간이 상악동이라고 있는데 그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뼈 이식 양에 따라서 이 수술 비용이 조금 틀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 아래쪽에는 양쪽에 2개만 심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견과류나 딱딱한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위에 5개, 아래 4개에서 9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거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지금 연세가 65세가 만으로 넘으신 상태면 2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50% 지원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총액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보험 혜택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4군데거든요. 수술 부위가. 네. 그래서 사실은 한 군데에 쭉 연결해서 5개나 9개를 심는 시간보다 군데 이렇게 4군데를 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선택하실 때 혹시라도 이거를 4번 나눠서 수술하자는 병원보다는 한 번에 이걸 주무시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수면 내시경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 안 해봤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약물을 무통마취 할 때 살짝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가수면 상태도 살짝 주무세요. 근데 완전히는 안 주무셔야 되는 게 도중에 제가 다물어 보세요 해서 이렇게 무시면서 이 각도도 좀 잠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대화는 나누시는데 수술이 끝나셨을 때 사실은 기억을 거의 못 하세요. 그래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 받은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끝나실 때까지 긴장하셔가지고 이제 100% 가까이 거의 이게 몸살 감기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하는 병원,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병원, 내비게이션을 하고 4군데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어떤 가이드 삼아서 근처에 잘 하시는 병원을 찾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고 건강한 치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65세예요. 네, 65세 어머님이신데 치아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지금 어금니 맨 왼쪽 아래쪽이요. 안쪽에 네. 지금 뜨거운 물, 음식만 먹으면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네. 찾았더니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경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 쉬운데요. 거기가 이제 네. 가운데가 많이 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떼우고 네. 거기를 이제 근무를 씌운데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아프면은 뜯어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하나는 심해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 같은 데다 한 2-3개씩 그렇게 아프거든요. 조금씩 아픈데 지금 하는 거는 심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 다니시는 병원 원장님으로부터 네. 앞으로 6개월 후든 1년 후든 안 좋아질 수 있는 치아는 몇 개이고 이런 어떤 자세한 설명은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예. 죄송하지만 저기 네. 좀 경험이 풍부하신 원장님을 좀 찾아가셔서요. 네네.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어머님께서 몇 군데 왜 불편하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치아들이 사실은 컨디션이 좋으면 아마 괜찮으실 거고요. 네네.
몸이 피곤하시면 증상이 좀 더 시리고 더 심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일단 제가 25년간 치과를 하면서 일을 예. 빼자고 하면 일단 실력 없는 의사가 되고요. 네. 살리자고 하고 하면은 아주 명의가 되고 이러는 저희 나라의 어떤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입니다. 사실은 정말 잘하시고 정직한 원장님을 찾아가시게 되면 예. 가족을 보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왜 귤박스 안에서 귤이 상해 있는데 그거 빨리 안 버리면 옆으로 번지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예. 치아를 갖다가 이걸 놔둬서 옆으로 네.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치아는 최대한 살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죄송하지만 네. 계속 이 치아로 인해서 옆에 치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도 원장님이 네.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네. 신경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네. 신경치료하는 순간 시린 거는 좋아지세요. 근데 문제는 이 높이를 갖다가 다시 잘 맞춰줘서 씹을 때 이게 괜찮아야 이제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괜찮은 상태가 과연 앞으로 6개월이 될지 한 2년 정도까지 괜찮을지 그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상적인 진단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이걸 치료했을 때 막연하게 뭐 언제 이걸 뽑고 임플란트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거를 살렸을 때 뭐 2, 3년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3년 뒤에 임플란트 하시느니 지금이라도 이거를 아예 빼고 임플란트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은 또 6개월 쓰더라도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후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 경험으로는 이제 사진을 안 보기 때문에 확진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지금 불편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뼈가 조금씩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귤박스에 귤을 솎아내듯이 정말 이 일을 살려놨을 때 주변의 치아에 문제가 없는 치아인지 이 일을 갖다가 아깝지만 빼야만이 주변 치아가 건강한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이게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실 때 죄송하지만 딱딱한 음식을 좀 다 삼가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치아를 그나마 조금 더 유지하는 길이라고 보시고요. 신경치료 하시는 거는 일단은 씌우는 거 과정까지 하는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나머지 약간 안 좋았던 치아들을 잇몸 치료를 해서라도 살려드릴 수 있는 계획을 잡고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제 뽑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곳을 좀 만나셨으면 싶어요. 네, 상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자 상담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100%다 이런 어떤 확실성의 진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내비게이션을 하러 오셨어도 사실은 그 조건이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편안한 치료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게 있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든 안 하든 부작용이 이 신경마비 오는 거 하고요. 인터넷상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상악동, 광대뼈 안에 이 수술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임플란트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어떤 인터넷 검색보다는 주변에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검증된 병원에서 좀 진료를 받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좀 음식 자체를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치아 수명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 하고, 요새 이제 현대인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치과에 사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은 연령을 떠나서 반드시 좀 정기 검사를 받고 정확한 어떤 치료를 좀 하셨으면.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임플란트 유의사항까지 들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고통을 줄여주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